관상감 입사를 거절하다. 세상은 많이도 변해 있었다. 이런 양반가의 자제들이 중인 출신의 정호와 조면의 술상을 사이에 하다니 이 봉건 계급 사회는 그 근본부터 변질되고 있었다. 여보게들, 내가 알기로 청양은 나보다 서너 살 아래의 연치가 아닌가. 그러면 백원과 비슷하네 그려. 그러니 이제는 말을 서로 허개로 하세나. 내가 사이에 있어 보니 참 불편하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백원, 앞으로 말을 허개로 하겠네. 참, 나는 너무 황송하네만 할 수 없지. 허허허. 세 사람의 청년 지리학자들은 소탈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정호의 방문 밖으로까지 흘러나왔다. 정호는 크게 기뻤다. 자기와 동년배의 지리학자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동료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이명상은 자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도를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나라의 기관에 들어가 지도와 지지를 연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천기와 기후, 그리고 나라의 땅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인 관상감에 들어갈 작정이었다. 조선에 있어서 관상감은 어느 행정단위에 부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독립기관이라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천문과 기후를 관찰하며 지형과 지세를 조사하여 좋고 나름을 판단하고 인력 및 시간 측정에 관한 일을 맡은 관청을 말한다. 관상감을 지탱하는 관리로서는 보통 삼의정 중에 한 사람이 겸임하는 영이 우두머리로 있다. 물론 의정은 정 1품이다. 그 다음에 정 3품의 정이 있다. 그 아래로 종 3품의 부정이 있다. 그리고 종 4품의 첨정이 있다. 그 아래는 종 5품의 판관이 있다. 다음에 종 6품의 주부가 있고 같은 품계로 천문학 교수가 있고 역시 같은 품계로 지리학 교수가 있으며 같은 품계로 천문학 겸 교수가 있고 같은 품계로 지리학 겸 교수가 있고 같은 품계로 명과학 겸 교수가 있다. 이들이 참상관이다. 참하관으로는 종 7품의 직장, 종 8품의 봉사, 정 9품의 부봉사가 있고 같은 품계의 천문학 훈도, 지리학 훈도, 명과학 훈도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는 종 9품의 참봉이 있었다. 관상감이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는 관청이었다. 천문과 기상을 보는 일이 그 하나요. 나라의 지리에 대한 일을 보는 것이 다른 하나요. 사람과 나라의 운명, 기륭, 화복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것이 또 다른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명상은 관상감에 들어가 지리학 계통에서 일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관상감의 관리들은 주로 잡과에 속했고 과거의 문과나 무과를 통해서 등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주로 예주에서 시행하는 취재를 통하여 관상감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기술계통의 취재는 예주에서 관장했다. 행정계통의 취재를 이주에서 관장한 것과는 아주 다른 시험 내용이었다. 일종의 기술자인 그들이라 시험의 내용이 달랐다. 그들은 문장을 짓고 시를 해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이다. 그들의 실력은 머릿속에 있다기보다도 손끝에 있었던 것이다. 관상감의 6품 이하는 일종의 잡지기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상 같은 명문 출신의 자제들은 물론 6품계 이하의 잡직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승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명상의 의도는 대단히 현명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지리학 연구에 국가의 행정력을 이용할 속셈이었다. 지방 관아의 협조를 요청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일거에 풀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관상감의 수장으로 삼의정 중에서 한 사람을 겸임시키도록 했던 것이다. 100원, 지도를 제대로 알아야 학자연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으니 공맹의 시 구절이나 해석하고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네. 그렇지 않은가? 이명상은 벌써 조금 취한 듯 했다. 그는 자신이 시구절의 뜻을 따지는 훈구학자나 인간의 본질을 따지는 공허한 성리학자가 아니라 인간의 실생활의 편리함을 연구하는 실학파의 학자임을 은연중 주장하고 싶었다.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이. 내가 연전에 강진초당으로 다산을 찾아뵈었을 때 선생은 지리학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네. 그래서 나는 큰 감명을 받았네. 선생은 국빈도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네. 스승께서 부족한 제자의 무지를 호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시겠지. 사실 나 역시 지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글을 읽고 있지만 100원의 지도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네. 신원은 100원에게 경탄의 시선을 보냈다. 100원의 지도가 국빈을 크게 감동케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글쎄, 내가 그 점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하지 않았나. 100원의 지도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지도보다 정확하다는 거야. 100원이 그린 9월산도나 황해 연안해도는 완벽하다는 생각이 들었네. 해강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100원의 지도가 그렇게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거야 100원이 직접 현지 답사를 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문제가 있네. 그것은 분명한 일이야. 지도 제작이란 원래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네. 그것은 만인의 합동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 사람의 개인이 100원이 하는 식으로 지도를 제작하려고 할 때는 틀림없이 한 구역만을 극명하게 밝힐 수 있는 지역도는 만들 수 있겠지.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전국도를 그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한 개인이 어떻게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겠나? 청양의 생각은 틀리지 않은 것 같으니 신원은 이명상의 의견에 동의를 했다. 100원의 생각은 어떤가? 100원이 아무리 실제 답사를 지도 제작의 기본적인 태도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닐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나. 이명상은 다시 한번 김정호의 대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호는 다시 무슨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깊은 생각에 잠긴 눈치였다. 신원은 두 눈을 반짝이면서 김정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김정호의 몸뚱이 안에 깃들고 있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폭발력과 끈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김정호라 하지만 설마하니 그가 직접 조선 팔도를 도보로 걷겠다고 나서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술이 벌써 몇 순배에 돌았다. 세 사람의 젊은 지리학자들은 꽤나 거나하게 취기가 올랐다. 여보게나 100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닌가. 지도다운 지도를 만들려면 관상감에 들어가야 하네. 그래서 관상감의 수장인 삼의정 중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각 지방의 관하에다 사발통문을 띄어 고을도를 만들어 올리라고 한다는 말일세. 그래서 그걸 한 군데로 잘 수집하여 이어 맞추면 훌륭한 지도가 될 것이 아닌가. 그건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지. 송, 원, 명대에서도 다들 그렇게 했지. 이명상은 조그만 지역도가 아닐 바에야 김정은 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투로 말했다. 사실은 말일세. 관상감의 제2인자인 정삼품의 관상정은 아버님의 중마고우야.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셨네. 그러나 정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뭔가 이명상의 말에 불만이 있는 듯 했다. 만일에 100원이 관상감에 들어가 지도 제작에 여생을 바칠 각오라면 책임지고 관상정을 만나 자네의 사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네. 이명상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김정우와 신원을 바라보았다. 그가 한 말은 대단히 중요했다. 과연 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가 아무리 정이품, 강하유수, 이인탁의 장자이지만 어쩌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집안 어른이 관상감의 실권자 관상정 윤천우의 중마고우라 하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김정우와 신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이명상의 얼굴을 호롱불빛 너머로 쳐다볼 수 있을 뿐이었다. 국빈, 그리고 백원, 내 말을 고깝게 여기지는 말게나 윤천우 대감은 관상감 내에서는 당연직인 의정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당상관이 아니신가. 아버님과 윤천우 대감의 뜻을 맞아떨어진다면 그만한 일 하나 못하시겠나. 더군다나 관상감의 참화직은 잡직으로서 예조의 취재로 사람을 모으고 있지 않은가. 백원과 같은 인재를 아시게 되면 두 분은 아마 가만히 계시지를 않으실 거야. 사실은 이명상은 주전자를 들어 자기의 잔을 채웠다. 그리고 단숨에 잔을 비웠다. 그는 무슨 요긴한 말을 하려는 듯이 주변을 괜스레 살폈다. 국빈이 아버님에게 특정을 넣었을 때부터 백원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국빈이 나서는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셨다네. 그래서 나보고 은밀히 알아보라는 분부를 내리셨다네. 백원 어떤가? 이번 예조의 취재에 나와 같이 응해서 우리 조선 팔도의 지도자운 지도를 제작해볼 용의는 없는가? 이제야 이명상이 김정우를 찾은 이유가 밝혀진 것이었다. 그의 말은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었다. 예조의 취재는 이조의 그것과는 달라서 시험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기술 관료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조선 팔도의 관리들을 전부 과거로만 선발할 수 없다는데 취재의 당위성이 있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모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기술 관료들이 그러했다. 이런 기술직 관료들은 성균관 출신의 대과 합격자들의 그늘에 가려 그 존재가 흐렸으나 사실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취재의 경우 이조의 취재가 있었고 예조의 취재가 있었다. 이조의 취재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을 원도 취재로 뽑는 수가 있었다. 외교관, 역승, 도승과 녹사, 서리를 선발하기 위하여 글을 짓게 하는 시험인 제술이 있었다. 그리고 글씨 쓰기, 세마기를 검열하는 서주가 있었다. 본건, 유교 경전들과 법전들을 외우게 하는 강의 또 있었다. 그러나 예조의 취재는 의학, 역학, 천문학, 지리학, 산학 등 기술 기능을 보는 부분이 있었고 하원, 악생, 악공 등 예술 부분이 인재들을 뽑기 위해 해당 부분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분야가 있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이명상이 갑자기 너무나 무거운 제안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제안은 신원에게도 귀뜸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신원도 금시초문의 일이었다. 사실 그가 종육품의 종사관이라는 입장에서 성주인 유수에게 첩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우를 방면해 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평소 유수의 장남인 이명상과의 관계를 계산해 넣었던 것이다. 그것이 주요하여 김정우는 방면될 수 있었다. 윤천우 대감이 당상관의 말석에 올라서기는 했으나 한양의 조정에서 발언권을 얻으려면 이인탁 대감 같은 후원자를 얻어야지. 두 분이 윤한슬에 가깝다는 사실은 조야에 널리 알려져 있네. 신원이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신원도 김정우의 예조 취재를 통한 관상감 입조를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힌 것이었다. 백원, 한 잔 받으시게.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게나. 다만 나나 국빈은 자네가 알다시피 강진에 계시는 다산의 제자들이 아닌가. 우리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주군을 제대로 모시려면 온 나라를 제대로 담은 제도다운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네. 젊은 우리가 힘을 합쳐
관상감으로 들어가 한번 나서보자는 것이지. 정호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없이 술잔만을 비우고 있었다. 마침 그런 좋은 길이 있고 말일세. 자네가 황해도에 살다가 여기 강화도로 흘러오게 된 것도 조상님의 무슨 계시가 아니었겠나? 그러나 정호는 이명상과 신원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제의에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도 제작의 어려움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도란 화공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 험하고 험한 산과 산, 끝없는 들판과 해안선, 세차게 흐르는 강안을 비바람 맞으면서 끝도 없이 걸어야 하는 것이다. 지도 제작자의 길은 이런 자연 조건만이 그의 발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각 지방마다 도사린 괴이스런 풍습, 그리고 풍토병, 무엇보다 아직도 그 위세가 사그러들지 않은 괴질, 능선마다 역마다 도사리고 있는 명화적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호환들, 굶주림에 쫓겨 여기저기를 유랑하는 사람들. 이것은 곧바로 죽음과의 대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일을 이들이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대부가의 자제들로 태어나 호의호식하면서 자라난 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일을 합심해서 같이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도대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관상감의 높은 행정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호는 자신이 한 일을 결과적으로 이들이 공적으로 만들고 마는 관청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 끝없는 광야와 수평선을 향해 펼쳐져 있는 자신의 포부를 정호는 이들에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자니 그는 말없이 술을 퍼마실 수밖에 없었다. 백원, 왜? 내 말이 시원찮게 들리나? 그래도 역시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 답답하기로는 자신이 더했다. 지도 제작은 곧바로 인간에게 자신의 신비와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대한 자연과의 끝없는 대결이라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내가 이명상이란 자는 보기보다는 상당히 깐깐한 편이었다. 자신의 속내를 단번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여기 강촌 마을에 놀러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강촌행을 결행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했던 것 같았다.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해강을 만났으이. 그랬던가? 신원이 감탄을 했다. 그랬더니 황해도 은율에 사는 백원을 만나러 길을 떠나야 하는데 황해도에는 워낙 구월산 명화적들이 판을 치는 데라 외지인인 자기로서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 자네의 구월산도와 황해도 해안선들을 보고 해강은 너무나 놀라 한때 어안이 벙벙했다는 말을 덧붙이더군. 여보게나 백원, 오늘은 우리가 조면이 아닌가. 그러니 그런 중대한 결심을 하기는 어려울 걸세. 자네의 대답은 다음에 듣기로 하지 뭐. 자, 한 잔 비우게나. 오늘 내가 정호 국빈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부터가 예사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세. 자, 잔을 비우세나. 고마우이. 그제야 정호는 말문을 열었다. 그런데 말일세. 해강은 역시 남다른 눈이 있더라고. 무슨 눈이? 구월산의 절반이 범가놈이 이끄는 명화정으로 점령되어 있는데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샅샅이 구월산을 돌아다닐 수 있었는지 그저 기가 막힌다는 말을 하더군. 정우는 가슴이 뜨끔했다. 과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해강 채한기는 남다른 형안을 가진 사람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구월산 명화적은 내가 잘 알지. 내 고모님이 거기로 시집을 가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은율에 가서 근 반년을 지내지 않았는가. 참 그렇지. 그런데 송은하고 달라. 범가놈이 차지하고 있는 산채가 아주 요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 구월산 계곡 곳곳에 백성들이 주막이 널려 있다니까. 놈들은 또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지도 않고. 은율 신임사또 어길준이가
구월산 명화적을 토벌하러 나섰다가 백성들이 한 사람도 호응을 해주지 않아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을 한양에 들어갔다가 들었네.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네만 어길준이가 구월산 토벌을 미끼로 백성들에게 가렴주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원성이 높았다는 얘기도 돌던데, 그래서 안악, 현감, 설인섭이가 원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더군 그래. 역시 군문에 있는 그들이라 소문이 빨랐다. 정호는 정말 까마득히 잊고 있던 은유를 생각했다. 자신이 버리고 온 고향, 은율이었다. 그 순간 그는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팠다. 악명 높은 구월산 명화적의 두령, 범대진의 외동딸, 진한왕자의 그 청초한 모습이 자신의 눈앞에 서려왔기 때문이다. 아, 잘못하다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들 두 젊은 양반들 앞에서 탄성을 토할 뻔했다. 그는 가까스로 참았다.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6개월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고향은 여전히 그리운 곳이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진한왕자가 있지 않은가. 자신의 전부를 정호 자기에게 그렇게도 살풋이 줄 수 있었던 그녀의 아름다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고즈넉한 넋을 어디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고향이 그리운가, 진한왕자가 그리운가. 그것은 잘 구별이 되지 않았다. 고향이 진한왕자 같고 낭자가 고향인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진한왕자가 있기에 고향이 더욱 그립게만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허묘이기는 하지만 아버님과 빙장어른이 묘가 있지를 않은가. 문제는 심각하이. 관군이 일개 도둑의 무리에게 패하다니 나라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그것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전력의 차이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 민심이 입안에서 패했다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훤히 탄식했다. 국빈, 좀 더 정확한 보고에 아직 접하지 않은가 보이. 사실은 아버님에게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말일세, 관군들이 구월산으로 진격해 들어가다가 무슨 폭포가 임립한 계곡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네.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적의 공격을 받아 풍비박산했다는 게야. 어허, 저걸 어쩌나. 지형지물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백전백패인 것을. 폭포의 낙소 소리가 워낙 세차서 도적대가 칼을 빼들고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오는 것도 몰랐다는 거야. 참으로 좋은 기회였는데 참 안 됐구먼. 다시 군사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걸세. 이런 난국에 군사를 일으키기가 그리 쉬운가? 신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얼굴에서 지우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대화가 끊어졌다. 세 사람은 술잔을 빨고 있을 뿐 말이 없었다. 그런데 정영, 오래간만에 정우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제 이명상이 한 제의에 대한 답을 할 차례였다. 자네의 제의는 정말 대단히 고마우이. 그러나 우리가 초면에 이렇게 가까워진 것도,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된 것도 나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네. 이런 점 두루 깊은 사이를 표하는 바이네. 정말이지 너무나 황송한 일이네. 그러나 자네가 제의한 관상감 취재의 건은 나로서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이. 나는 워낙 미천한 가문의 출신이고 해서 벼슬길에 나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일세. 나는 그저 취미삼아 지도를 그리려 할 뿐이지 그것을 관아와 관련을 맺으면서까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으이. 보다시피 나는 배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네. 그러니 나에게 지나친 기대를 말아주게나. 청양의 제의를 받고 보니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오히려 나 자신이 답답할 지경일세 그려. 정호는 이명상의 제의를 완곡히 거절했다. 표현은 부드러웠으나 그는 자신이 관상감에 들어갈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선 팔도의 땅덩어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자신의 전모를 제대로 만 백성 앞에 드러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나 확고한 신념이 그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했다. 진구의 호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이명상은 헛기침밖에 하지 않았으나
뭔가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훌쩍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항문에는 방자한 마음이 금문일세. 국빈, 나 혼자 먼저 돌아가겠네. 청양, 좀 고정하시게나. 백원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지 않고서. 백원은 분명히 거절을 했으니 그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같은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친구이지 중마고우는 아니지 않는가. 이명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절교를 선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호는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정호는 이명상의 인간 됨됨이를 나름대로 가늠하고 있었다. 학문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동도의 길에 있으면서 인간적인 단교를 선언하는 것은 아무리 물러서 생각하더라도 원만한 인격자가 취할 태도는 아니었다. 정호는 미안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불쾌하기까지 했다. 학문은 그 추구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권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의 학문을 타개하려 드는 것은 가장 비열한 태도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그렇기로써니 어째 이렇게 황망히. 아닐세, 나는 심한 모욕을 받은 기분일세. 청양, 나를 진정한 지리학자로 인정한다면 어째 이러실 수 있소이까? 잠시만 더 유하시다 가시구려. 아니, 내가 백원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오. 나는 다만 백원이 너무나 의연한 태도에 역적이 났을 뿐이야. 당신은 내가 보기로는 나라의 관상감 자체를 조금은 하시하고 있는 듯한 태도요. 그렇지 않으시오? 원 그런 말씀을. 당치도 않으시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제발 그런 생각이란 거두어 주시구려. 아니요. 당신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정신의 안정을 잃은 것뿐이오. 자, 나는 갑니다. 부디 대성하시구려. 정양은 황망히 정훈의 사랑을 떠났다. 그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종의 호의를 받으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어두운 공간 속 저 멀리에서는 파도 소리가 전해져 왔다. 강의 하류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다. 가물거리는 호롱불을 사이에 두고 정우와 신호는 단둘이서 마주 앉았다. 백원, 내가 할 말을 잃어버렸네. 내가 일단은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으이. 아닐세, 자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네. 그런데 왜 청양의 제의를 거절했나? 내가 보기로는 참 좋은 기회였는데 지도 제작은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어차피 협력자가 있어야 하는 작업이자는가? 자네도 그것만은 인정할 것 일세 그려? 그렇다면 다같이 조선팔도의 지도다운 지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끼리 그렇게 냉랭하게 헤어질 게 뭐람. 그러나 국빈, 나는 내 직업을 결코 남의 협력을 얻어서 완성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이. 그것은 내가 해보니까 오직 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서만이 이룩되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네. 꽤 맞추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확신이야. 자네다운 말이기는 하네만 어디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던가?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거절했을 뿐이네. 신호는 길게 신음을 토했다. 그는 마음속으로는 뜨끔하기도 했다. 김정우는 도무지 남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함부로 달려들 수 없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은 위엄과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바위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지도를 만드는 일이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풀에 기부터 죽게 된다. 그래서 암중무색하면서 힘을 합쳐볼 궁리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막연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누구와의 공동 전선도 거부하고 정면 대결로 나서는 이 바위 같은 사람이 김정우가 아닌가. 그는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오직 정면 대결만을 주장하고 있었다. 백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세.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는가? 물론이지. 나도 이제는 이청양의 제의와 처신은 잊기로 하겠네. 그래, 무슨 말씀이신가? 다름이 아니라 자네는 언제 지금 만들고 있는 배를 다 만드는가? 그리고 진즉 말한 그 강화도지는 정말 만들 작정인가?
지금 만드는 배는 아무래도 앞으로 5개월은 더 걸려야 할 것만 같으니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강화도지는 곧 만들어 보겠네. 지금까지 섬 안을 5번 답사를 했네. 5번이나? 오, 놀라구이. 자네가 청양의 제의를 거부한 이유를 알 것 같으이. 과찬의 말씀이네. 그래도 미심쩍은 데가 있어서 아직 2차례는 더 돌아봐야 한다네. 강화도는 작은 섬이지만 워낙 산이 많고 해안선이 굴곡이 심해서 지도로 압축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리고 교동도와 성모도도 강화도에 포함시킬 작정이네. 이 2섬의 지도가 곁들여지지 않은 강화도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 언제쯤 끝이 나겠나? 이 작업을 조선 작업과 병행할 경우 아무래도 훨씬 더 늦게 끝날 것만 같으니. 역시 각고의 노력이구만.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조선 작업을 끝내놓고 강화도지를 마무리 짓고 나서는 어디 한양으로 이사를 오시라는 얘길세. 한양으로? 정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하이. 아무래도 한양은 학문의 중심지가 아니겠나? 지금 한양에는 지리학을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네. 그리고 지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진 실학자들이 다수 모여 있다네. 그러니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한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나. 그야 그렇지. 하지만 배를 만들어 호구하는 내가 한양으로 가서 할 일이 있겠나? 그야 그렇지. 하지만 자네가 말했듯이 이제 정말 전국 지도를 만들기 위해 나설 때가 아닌가. 자네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네. 2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네. 자네의 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 훌륭하니 조선의 양심이 죽지 않은 한 후원자가 없겠나? 자네는 청양의 제의를 거절한 사람이 아닌가. 어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게나. 나도 좀 알아보겠네. 너무 뜻밖의 제의라 생각을 좀 해보아야겠네 그려. 이사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해주게나. 공숙도 곧 상경할 것일세.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어디 9월산 협도봉 주막집의 우정을 꼽혀보세나. 고마우이 국빈. 백골이 난망이로세. 강화도에 잠시 살아보니 여기는 참으로 문명한 곳이야. 일본과 청나라의 문물이 가장 빨리 전래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드는군. 여기 얼마 안 되는 곳에 백의정승도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분도 대단한 선각자이지. 나도 아직은 인사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 정호와 신호는 밤을 밝히며 잔을 기울였다.